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형태의 도면을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긴 형태를 보면은 원통형 구조에 이런 식으로 관통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스케치업 기본 툴로는 구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루비를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은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만들어 보시다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도 만드는 법을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여러가지 소품을 모델링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카메라는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해주시고요. 단위는 자, 지금 기본적으로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저는 미터 단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은 소품을 작업할 때 단위를 크게 주는 이유가 있죠.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폴리곤 방식 모델링 툴입니다. 그래서 곡선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모두 직선으로 표현을 하죠. 자, 우리가 작은 소품을 모델링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루비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루비들은 지오메트리를 재조합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단위가 작으면 오류가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루비가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오메트리를 재조합할 때는 면을 쪼개고 선과 선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만약에 몇십 미리 정도로 좀 크다고 해도 우리가 모델링을 완성한 후에 원래 치수로 변경을 하고 또 축소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0.00 몇 미리 정도로 아주 미세하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단위를 좀 크게 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도면을 보면서 작업 순서를 정해보죠. 이런 원통 형태는 우리가 쉽게 뽑아낼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작업하고요. 자, 이 형태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원통 개구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뚫어내는 거죠. 자, 보면은 일단 중심에서 중심까지가 길이가 30mm, 높이는 32mm인데 자, 바닥에서 10mm 띄워져 있습니다. 중심점이. 그러면은 자, 프론트로 보시고요. 자, 여기서 10mm 띄우고 자, 얘가 지금 미터 단위다 보니까 축소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m가 되겠죠. 그리고 길이는 30mm, 높이는 32mm.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가 중심점입니다. 자, 이 원의 크기는 지름이 10mm니까 반지름 5mm죠. 자, 반지름 5mm인데 사이드 개수를 96개로 하겠습니다. 96개. 자, 이러면 원이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이 되겠죠. 사이드 개수 주실 때는 배수로 주는 게 좋습니다. 12, 24, 48, 96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자, X축 방향으로 5mm만큼 원을 그려주시고요. 자, 사이드가 96이 안 됐네요. 96으로 다시 입력하시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자, 눈대중으로 연결해도 되지만은 정확하게 탄젠트로 연결하는 게 맞겠죠. 자, 탄젠트, 아크 익스텐션의 탄젠트 라인 선택하시고, 자, 첫 번째 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원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죠. 자, 삼각형이 없어질 때까지 돌려보면서 클릭. 자, 뒤집어 줍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뒤집어 줍니다. 자, 이제 반대로 됐죠.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없어질 때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됐는데 정확하게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죠. 이 원을 클릭을 했을 때, 자, 원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이 말은 이 부분이 미세하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떨어져 있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 원이 정확한 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직선이죠.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는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 부분도 곡선이라면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근데 직선이 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자, 이 원의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연장선을 그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 주더라도 이 부분은 다 원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꼭지점에서
연장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 원을 그릴 때 사이드 갭수를 조절 잘 하면은 이 탄젠트 라인이 바로 딱 붙어서 연장선을 안 그어줘도 될 정도로 작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 사이드 갭수를 찾기가 사실 어렵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역시 원을 그리고 나서 탄젠트 라인을 그을 때 연장선을 안 그어줘도 될 정도로 딱 붙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방법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려면 이 각도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까지의 각도를 보면은 V12 창에 46.8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46.8도만큼 가이드를 그려 주시고요. 그리고 원을 그릴 때 자, 이 가이드 방향으로 그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 방향을 그려 주면은 꼭지점은 이 가이드 끝과 만나고 이 가이드 끝과 만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탄젠트가 시작되니까 연장선을 안 그어줘도 정확하게 일치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 개구 형상 한 개는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자, 얘를 이제 밴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쉐이프 밴드를 사용할 겁니다. 쉐이프 밴드는, 자, 인수가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밴딩할 대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밴딩할 범위, 길이가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 밴딩할 형태가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 밴딩하겠다는 그 형태가 필요하겠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단 밴딩 대상은 만들었으니까, 밴딩할 형태를 만들어 보죠. 자, 밴딩할 형태는 이 원통 형태대로 밴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통이 보면은 바깥쪽이 지금 지름이 30mm. 그렇죠. 자, 30mm고, 그리고 우리가 밴딩 길이가 보면은, 자, 얘를 밴딩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중심에서 중심까지가 30mm고, 끝까지가 5mm가 더 있죠.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5mm가 더 있고. 그러면 총 40mm 길이만큼 밴딩을 할 겁니다. 즉, 40mm 길이만큼 밴딩할 거니까, 반지름 15mm, 반지름 15mm를 가지는 아크를 그리는데 길이를 40mm만큼 그려줘야 된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 스케치의 기본 툴을 가지고는 아크를 그릴 때 원하는 길이만큼 그릴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자, 아크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그려주더라도, 제가 40이라고 입력을 해도 얘는 앵글의 각도지, 길이는 아닙니다. 자, 속성을 보면은 길이는 38.91이죠. 얘를 길이를 맞춰서 그린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는데, 자, 얘를 움직이더라도 얘는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속성창이 움직이질 않죠. 자, 2점이면 40일까, 2점이면 40일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는 역시 루비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얘는 지우고요. 자, 어떤 루비인가 하면은 전에 아마 제가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크 서클 플러스라고 있죠. 자, 얘를 이용하면은 원하는 길이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 있는 이 툴입니다. 자, 원 포인트 랭스라고 되어 있죠. 얘는 아크를 그릴 때 길이대로 그릴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적당한 위치에서 그려주시는데, 자, 첫 번째 인수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15mm가 되겠죠. 그래서 15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 자, 적당히 돌리면서 두 번째 인수를 입력하는데, 두 번째는 V12 창에 보면은 랭스 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길이를 40 주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돌려보면은 이렇게 아크가 생겼는데, 자, 얘 속성을 한번 볼까요? 자, 15mm 레디우스의 길이가 40mm 정확하게 그려졌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아크 서클 플러스. 자, 여기 기능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다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업을 하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화면이 깨지는 경우가 생기죠. 자, 이거는 모델이 깨진 게 아니고 화면이 깨진 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줌 익스텐처, 자, 얘를 한번 클릭을 하면은 바로 보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밴딩할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밴딩을 하면 되겠죠. 자, 그 전에 얘 이제 두께를 줘야 되겠죠. 2D로 되어 있으니까. 자, 물론 2D 상태로 우리가 밴딩을 하고 나중에 조인트 푸시풀 같은 걸로 볼륨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렇게 하면은 작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번거롭죠. 자, 그래서 미리 두께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께가 얼마가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 아크를 지금 바깥 기준으로 만들었죠.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바깥이 30, 안쪽이 22mm죠. 그럼 지름이 차이가 8mm인데 반지름은 4mm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4mm라는 결론이 나오죠. 즉 최소한 4mm보다는 커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서브 트랙으로 제거를 하겠죠. 자, 서브 트랙 제거할 때 폭이 딱 맞으면은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 5mm 정도 들어가고 바깥쪽으로도 한 1mm 정도 튀어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안쪽이 이쪽이죠. 그럼 이쪽으로 5mm 정도 튀어나오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한 1mm 정도.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밴딩 범위를 줘야 되겠죠. 밴딩 범위는 이 끝부터 이 끝까지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30mm에 5mm, 5mm에서 총 40mm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5mm, 여기도 5mm 됐죠. 자, 그리고 라인을 그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40mm. 자, 정확하게 40mm 라인을 그어줬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밴딩을 하면 됩니다. 자, 밴딩 대상을 선택하고 쉐이프 밴더. 자,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밴딩 범위 길이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밴딩 형태 클릭. 자, 작업이 잘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자, 뭐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바깥쪽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안쪽으로 5mm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반대로 됐죠. 바깥쪽으로 5mm, 안쪽으로 1mm입니다. 자, 이걸 바로 잡으려면은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죠. 아래쪽 화살표 키나 엔더 키를 누르면 토글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스타트와 엔드를 바꿔주는 거지 앞뒤를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요. 얘를 다시 그려야 되는데, 자, 다시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를 기준선 있죠. 얘를 앞쪽으로 4mm만큼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얘를 뽑아낼 때 뒤쪽으로 5mm, 반대로 그죠? 아까 앞쪽으로 5mm 뽑았죠. 반대로 뒤쪽으로 5mm 뽑고 앞쪽으로 1mm 뽑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를 옮겨보죠. 얘를 앞쪽으로, 자, 이게 4mm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4mm입니다. 5mm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4mm 맞죠? 자, 4mm만큼 이동하죠. 그래야지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작업을 다시 해보죠. 자, 선택하시고 쉐이프 밴더, 범위, 그리고 형태.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안쪽으로 확장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앞쪽으로 5mm, 뒤로 1mm. 자,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자, 요거 바로 잡는 방법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결과물을 보실 때 안쪽 메쉬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됐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엔터를 쳐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처럼 기준선을 옮겨 주시든지 아니면 도형을 앞뒤로 다르게 뽑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를 치면은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자, 모양이 좀 이상하죠. 이상하고, 자, 이거 무시하고 넘어가 볼까요?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은, 자, 어차피 뭐 서브 트랙으로 여기까지 제거를 할 거니까 이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상태로 작업을 해보죠. 자,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 그리고 자, 얘가 지금 한 개만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5개가 필요하죠. 자, 5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아크의 중심점을 찾아서 탑으로 보시면서 자, 선택하고요. 회전 복사를 하죠. 자, 5개가 필요하니까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자, 360도 나누기 5를 하면은 72도가 되네요. 그죠? 자, 72도 엔터. 그리고 몇 개를 복사하는가 하면은 G급 빼고 4개가 더 필요하죠. 그러면은 곱하기 4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복사가 됐습니다. 총 5개가 복사가 됐죠. 자, 그리고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통을 그려야 되죠. 마지막으로 이 원통을 그려야 되는데, 자, 원통은 30mm, 22mm. 자, 여기서 그려야 됩니다. 30mm니까 15mm, 22mm니까 11mm. 얘는 지워주시고, 자, 높이가 얼마였죠? 높이는 52mm. 52mm. 자,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전체 그룹을 해제를 하시고, 다시 한 개의 그룹으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솔리드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물론 엔티티 인포에 솔리드 그룹 나오니까 맞겠죠. 자, 그래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해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자, 얘도 당연히 얘는 그룹으로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솔리드가 돼야 되는데, 자, 체크. 자, 스페이스 보드가 있다. 깨진 면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자, 얘 지우고 다시 그리죠. 자, 제가 그릴 때 뭔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15, 그리고 11. 얘는 지우고, 52mm. 자, 이거 이상 생길 게 없는데, 그죠? 자, 이번엔 솔리드 그룹 맞죠? 그리고 이상 없습니다. 자, 우리가 솔리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솔리드 그룹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탑으로 보시면서 중심점을 찾아서 정확하게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자, 가운데로 딱 들어왔습니다. 맞죠? 자, 이제 서브 트랙으로 작업을 해보죠. 자, 서브 트랙 1번, 2번. 자, 얘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미터 단위로 한 데다가 지오메트리가 좀 복잡하죠.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잘 됐죠? 잘 된 것 같은데, 자, 좀 울퉁불퉁합니다. 그죠? 그렇죠. 울퉁불퉁하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바로 잡아보죠.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많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은, 자, 얘를 보면은, 이게 세그먼트 개수가 24개죠.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각이 져서 밴딩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세그먼트를 96개까지 높여주겠습니다. 96개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은, 자, 훨씬 부드럽게 작업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밴딩을 다시 해보죠. 선택하고, 선택, 선택. 자, 이번엔 훨씬 메시가 촘촘하게 나왔죠. 그리고 엔터 치시고요. 자, 아까 이상한 부분도 거의 완화가 많이 됐죠. 자, 세그먼트를 더 많이 쪼개주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작업이 됩니다. 아까와 확실히 다르죠.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얘 5개 복사해야 되겠죠. 탑으로 보시면서 선택하고 회전 복사. 72도 곱하기 4. 자,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전체를 그룹을 해제를 하고 다시 한 개의 그룹으로 잡아주시고요. 체크. 이상 없고요. 솔리드 그룹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통을 그려야 되겠죠. 15mm, 11mm. 자,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은 이 모든 작업을 미리 다 해보고 작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매끄럽게 될 텐데, 저도 지금 영상 찍으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행착오를 좀 겪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2mm. 그리고 그룹 잡고 솔리드 잘 되어 있고요. 체크 이상 없습니다. 자, 다시 탑으로 보시면서 옮겨야 되겠죠. 잘 왔죠. 자, 이제 가이드 다 지우시고 다시 한번 더 솔리드 작업하죠. 자, 이번에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세그먼트를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자,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자, 이 부분 편집을 해도 되지만은 생생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스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훨씬 부드럽게 각진 부분 없이 작업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밴딩될 형태도 아까 곡선이었죠. 세그먼트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요 정도 돌아갔나요? 각도가 대충 이러면 비슷하게 보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명 속성 집어넣고 뭐 유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거는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생략해도 되려나? 이거는 뭐 그냥 글라스 형태로, 자, 뭐 이렇게 됐는데, 자, 저는 색깔을 요걸 선택했습니다. 자, 이런 투명한 유리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뭐 3D 프린터로 뽑아내면 이렇게 투명하게 뽑아낼 수는 없죠, 사실. 불투명하게, 필라멘트가 불투명하니까 불투명하게 뽑힐 텐데, 자, 이런 형태로 됐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깔끔하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쉽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품 같은 거 작업할 때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